당시에 가장 불안하셨던 건 뭐예요? 제가 23살인데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저 이제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계획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나오더라고요. 쿠키샵이 엄청 잘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최대 몇 개까지 팔아보셨는지. 하루에 쿠키 1000개까지, 그러니까 500세트까지 제가 혼자서 만들어 봤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은 고생하셨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수제 쿠키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 또 3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한 민혜주라고 합니다. 10년차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 정성껏 구워내는 이나트 쿠키라고 해서 100% 뉴질랜드 동물성 버터만 사용하고 있고 벨기에 초콜릿만 사용해서 이렇게 달콤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수제 쿠키 전문점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출근하시는 건가요? 오늘도 저희는 휴문 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제도 새벽까지 가게 있었고 오늘도 이따가 이제 오후에 나가볼 예정입니다. 보통 아침은 뭐 드시는 거예요? 뭐 그릭 요거트나 샌드위치나 제가 원래 아이돌 연습생을 오래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쌀을 1년에 먹는 날을 손꼽을 정도로 많이 안 먹었어요. 이 아이돌 연습생은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제가 16살에 올라가서 25살이 내려왔으니까 거의 한 10년? 뭐 아이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언니가 엔터 산업 문화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또 그렇다 보니까 자꾸 집에서 듣는 게 이제 SES, 잭스키스, 란, 담배 피는 여자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저절로 그런 꿈을 꾸게 되지 않았나. 저는 하나씩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저 진짜 원래 하는 건 이렇게 좀 차리고 세팅을 조금 해요. 왜냐하면 저도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인스타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항상 죽은 존, 나오지 않는 존이고 또 이렇게 다 차려놓고 바로 먹지를 못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오늘 해야 하는 일을 다 정리를 하고 오늘은 어떤 일정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텀블벅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온라인 펀딩을 올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서비스 이벤트 행사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 기획도 해야 되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또 20일에 바로 기념일 기획전이라는 또 크라우드 펀딩이 있어요. 그것도 구상하고 어제 만들어 놓은 쿠키들 그 모든 과정을 유튜브로 찍고 그리고 편집하고 그때 연습생 처음 되셨을 때는 오디션을 보러 다니셨던 거예요? 네, 제가 되게 무식한 아이였던 게 울산에서 아이돌 되는 법 이런 식으로 쳐본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SM, JYP, 뭐 YG 이런 큰 회사들이 공개 오디션을 매주 할 때고 또 전화 오디션이 있었어요. 삐 소리가 시작되면은 노래를 30초간 불러주세요. 녹음한 것만 듣고 1차, 2차까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현장까지 가서 오디션도 보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오디션 지원 싹 다 하고 그때 연습생 당시에 하루 일과는 어떠셨어요?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부터 대학교까지가 1시간 50분이 걸렸어요. 7시에 집에서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1시 정도까지 수업을 듣고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알바를 했어요. 분을 걸어서 다시 연습실로 가서 노래 연습하고 춤 연습하고 월말평가 연습하고 조별 연습하고 따로 언어 공부하고 타이트한 신체 운동하는 시간이 또 1시간 반이 있어요. 그것까지 하고 나면 딱 11시 20분이에요. 그날 팀장님이나 매니저님한테 잘못 걸렸다? 아니면 클라이언트 분들이 오셨는데 쟤는 누구냐? 쟤 왜 이렇게 살이 관리가 안 되냐? 그러면 너 뭐 멧돼지야? 뭐 이런 잔소리를 한 40분 듣고 그러면 1시예요. 그럼 집에 못 가잖아요. 그럼 그냥 연습실에서 있고 매트 깔고 자고 월급이나 뭔가 지원금 같은 게 있었나요? 전혀. 원래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20살이 되고 나서부터는 알바 열심히 하고 대신 연습에 지장 가지 않는 정도의 체력만 알바에 쓰도록 하자. 근데 남이 먹었던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정말 많이 좀 서러웠던 것 같기는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 하는 거니까 티는 못 내겠고 한 번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아주머니께서 애기 의자를 가져다 달라고 그래서 애기 의자를 가져다 드렸더니 의자를 가져다 달라 그랬지 누가 내 테이블 앞에 갖다 놓으라 그랬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곱씹고 곱씹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벙쪄서 가만히 있으니까 말을 해 말해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진짜 쭈그려서 울고 싶은데 쭈그리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벽 보고 뒤에 서가지고 진짜 어린 나이에 뭔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고 연습실 가면 듣는 게 멧돼지야 이러니까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20살, 21살, 22살까지. 그 당시에 가장 불안하셨던 건 뭐예요? 제가 23살인데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어린 애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14살, 13살 이런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쟁 심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꼬맹이들이 다이어트 하겠다고 막 고구마 말린 걸 이렇게 맞춰서 먹고 있는데 얘네를 보면서 내가 드는 감정이 뭐 이런 애잔함이라면 나 역시도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저 이제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계획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의 그 공기와 온도와 그런 게 다 생각이 나요. 월말평가라고 받은 노래가 처음으로 외워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고 싶지가 않고 아니, 뭐가 잘못됐다. 근데 진짜 하고 싶지 않다. 팀장님이 그 자판기 커피 한 잔 이렇게 뽑아주시면서 일단 알겠고 좀 쉬어 생각을 해보자. 그러고 나서 제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다 그대로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에 찾으러 가지도 않고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알겠다. 그 회사에 나가지 않는 6개월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진짜 친구들한테도 그 시간에 대해 말을 잘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 뭐 하지? 이 생각을 그냥 눈 감고 눈 뜨고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눈 감고 불 다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그것도 너무 장기적으로 됐을 땐 일단 나가보자. 어디라도 나가보자. 그래서 노트북 하나를 들고 아침 일찍 나가서 막차 끊길 때까지 카페에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라도 있으면 내가 뭔가 이 사회에 뭔가 구성원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던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로 갈까, 저 사람들은? 갈 데가 있는 거겠지?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갈 곳이 있다는 게. 쿠키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 제가 언니랑 그때 살고 있었어서 언니 앞에서는 되게 무너진 거를 티내고 싶지 않았어요. 집 문을 딱 열고 나오면 그때부터 너무 서러운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하지? 하고 보니까 내가 맨날 가는 데가 카페니까 카페 일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알바몬에 이렇게 막 알바를 다 지원했는데 아무도 안 뽑아주시는 거예요. 아가씨가 뭘 하겠어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낙담하고 있던 찰나에 여기 알바 보고 연락드렸는데 지금 당장 면접 보러 오실 수 있냐. 근데 그분이 보자마자 내일부터 나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딱 8시부터 5시까지 하는 알바였어요. 신나는 거예요. 뭔가 회사원이 된 것 같은 그 루틴을 산다는 게. 다들 서류 가방 들고 이렇게 멋지게 걸어가시는데 기 안 죽으려고 이렇게 그리고 저를 보러 와주시는 손님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것도 너무 저한테는 성취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자연스럽게 책 쓰는 작가도 하고 싶고 나중에 이런 카페도 차리는 카페 사장도 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얼마나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1년 2개월 일하고 6개월은 작가로 책 낸 게 생각보다 잘 돼서 울산에서 먼저 카페 창업에 대한 제안이 왔어요. 원래는. 창업 제안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거예요? 제가 독립출판으로 작가를 하고 있으니 본인이 독립 서점 카페를 열어놨다.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겠다 하고 기획서도 진짜 막 50장 넘게 쓰고 울산에 집까지 계약을 다 한 전날 혜주씨 미안한데 안 되겠다. 혜주씨 같이 예쁜 일만 하고 아이돌 연습생하고 배우하고 모델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떡해. 모든 주변에다가 카페를 차리겠다고 알렸는데 방법을 찾자. 발품도 엄청 팔고 그렇게 상가를 구하면서 아예 새롭게 제 거를 하게 됐죠. 그게 2019년도였던 것 같아요. 생각하면 사실 위기였지만 그걸 또 기회로 잡으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사장님이 제안했던 카페를 했더라면 3개월 만에 폐업했을 거예요. 코로나가 갑자기 울산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 상권이 월세만 330이었거든요. 너무 다행이다. 이건 조상신이 도와주셨다. 아이돌 연습생 시절에 뭔가 쿠키를 구워보시거나 뭐 베이커리를 해보시진... 네, 아예 뭘 특별하게 메리트 있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르벤 쿠키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르벤 쿠키, 뚱 쿠키, 아메리칸 쿠키 하는데 울산엔 역시나 없었던 거죠. 이거다. 빠르게 해야 한다.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평상시에 자주 갔던 디저트 카페나 디저트 베이커리 중에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를 가지 하는 시그니처 메뉴들만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진짜 감사하게도 흔쾌히 허락해주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친구들한테 매일매일 쿠키를 먹이고 문 다 두들겨가지고 저 여기 앞에 들어온 서울 아가씨인데 이게 어르신 쿠키예요 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어필을 해가면서 저희만의 레시피가 탄생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쿠키 창업이랑 이런 것도 오디션 보듯이 가서 두들기고 그게 연습생 생활을 한 게 무의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돌아오더라고요. 뭔가 마케팅적인 거, 브랜딩적인 거, 접근 방식 이런 면에 있어서 다시 뭔가 아이돌 하고 싶다 뭔가 이런 생각은 하신 적 없으세요? 아이돌에 대한 미련은 정말 없을 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옛날에는 마음에 안 들어서 TV를 껐어요. 근데 이제는 보면서 쟤 긴장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배우로서도 정말 롤모델이다 이렇게 할 만큼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김혜윤 배우라고 이 친구랑은 정말 땅 밑에서부터 같이 시작한 케이스고 이 친구가 요새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큰 사랑 받는 걸 보면서 와 친구가 이렇게 잘 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러면 몇 년 친구셨던 거예요? 혜윤이를 17에 만났으니까 저희도 이제 13년. 완전 찐친. 진짜 떡볶이 하나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던 저희가 최근에도 그 이야기를 한 게 한 상을 가득 다 채워야 돼요. 떡볶이 시키고 치킨도 시켜야 되고 회도 시켜야 되고 못 먹었던 거에 대한 서러움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나 봐 이러면서 그냥 되게 편안하고 그런 거 많이 여쭤봐요. 꿈이 뭐세요? 행복의 척도가 뭐세요? 사장님의 행복은 뭐예요? 저 남자분이 갑자기 아 이거 나도 되나? 이거 나도 찍어야겠다. 오빠 미안해요. 그럼 제가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옷을 조금 갈아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혹시 들고 계신 거는 뭐예요? 이거 저희 이번에 텀블벅 펀딩하는 거 운영하는 센터에 하나 붙여야 돼가지고 센터는 어떤 센터 말씀하세요? 서부관광센터라고 울산광역시 동구청하고 저희 민간인하고 협업해서 체육시설물을 저희가 하나 경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관리도 하고 강사 케어도 하고 시설물 관리 뭐 이런 걸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진짜 일상이 일인 게 많네요. 네, 눈 떠서부터는 거의 뭐. 그래서 아까 그 식사하는 시간 정도가 네, 그나마 제 시간이고. 그러면 이제 저희 매장으로 가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 매장입니다. 들어왔을 때 이 달달한 향이 나나요? 이제 오늘은 많이 안 나는 편인데. 그래서 이 쿠키가 저희 이번에 새로운 시즌 쿠키로 나갈 아이들이고요. 마시멜로로 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스모어 쿠키라는 주제로 해서 각자 다른 맛의 스모어 쿠키를 개발을 해봤고요. 비주얼이 너무 예뻐요. 진짜 그래서 저도 하루 종일 어제 만들면서 와, 이 비주얼은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하나 먹고 싶은데 촬영용 맞춰가지고 맞춘 거라 먹지도 못하고 근데 베이커리를 비전공자이신데 하셨던 거잖아요. 얼마나 배우셨는지? 제가 초보 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사업자를 내면 불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아니 근데 백종원 씨도 고졸에 그런 자격증이나 뭐 한식, 양식 자격증을 가지고 요리를 하신 게 아니고 본인만의 신념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대중들한테 대중성 있게 접근하자로 사업화를 해서 지금 성공을 하신 분인데 왜 나한테만 이런 잣대가 들어오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그 잣대를 그냥 치워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미친 듯이 만들고 먹어보고 미친 듯이 만들고 먹어보고 그래서 제가 레시피북이 원래는 진짜 이만큼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사진 몇 장 찍은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적어놓은 레시피북도 다 새하예요. 하도 만들어내니까 밀가루 붓고 계란물 튀겨서 붓고 나중에는 그거 물티슈로 살살살살 지워가가지고 막 봐야 할 정도로 너무 달아서 그 정도로 했었고 제가 만약에 일본으로 여행을 간다? 아니면 방콕으로 여행을 간다? 그럼 쿠키를 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가는 카페들은 제가 한 달 전부터 리스트업을 해놓거든요. 그게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가 있는 그런 카페들을 가는데 가서 선물을 좀 드려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한국 울산이라는 도시에서 쿠키집을 하고 있어. 너네를 되게 주의 있게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 쿠키가 어떤지 그냥 선물이야. 한번 먹고 맛있었다면 나한테 피드백인 겸 인사로 DM을 보내줘. 이렇게 해서 QR코드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고받아시다 보면 당연하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고
또 서울도 아직까지도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카페 사장님들이 좀 많아요. 그럼 거기 또 신메뉴 나올 때마다 택배로도 보내드리고 이거 나가면 꼭 그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샘플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만지는 거라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는데 초반 때부터 이렇게 잘 된 건지 제가 그저께 친구한테 말했거든요. 이거 촬영한다고. 그래서 친구가 너 진짜 장사 안 됐을 때 산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데 아쉽다 하면서 그때는 너무 장사가 안 돼서 7만 원 벌면 소고기 사 먹었어. 진짜 많이 팔았다. 7만 원? 어떻게 우리 집이 7만 원을 벌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게시를 못한 날도 많았어요. 그게 한 3개월? 그러다가 한번 블로거, 파워블로거라고 하죠. 유명한 블로거 분이 저희 가게를 다녀가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여기는 와서 찍을 게 없다. 이렇게까지도 써버리셔서 이제 나는 망했다. 그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러고 있으면 진짜 망한 가게밖에 안 될 것 같으니 다시 연락을 드리자. 저희 이번에 가오픈 마치고 정식 오픈했는데 한 번 더 방문해 주실 수 있나요? 대신 커피와 쿠키는 저희가 선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선물 제공 받으셨다고 예쁘게만 써주시지 않아도 되니 한 번만 더 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그 다음날 바로 와주셨어요. 바로 와주셔가지고 찍고 다 찍어주시고 되게 예쁘게 블로그도 써주셨는데 그게 네이버 메인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러고는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되게 한 번에 끝날 줄 알았잖아요. 사실 저희들은.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면서 집합금지, 뭐 시간금지 이런 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저희 채널로 유입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덕분에 전국적으로 택배를 한번 열어봐야겠다. 이렇게까지 수요가 있으면 택배를 열어서 반응을 봐야겠다 하고 한 100명 모일 때 열자. 팬층을 좀 더 두텁게 모아서 100명, 150명 주문 들어올 수 있을 때 열자 해서 한 2달을 기다리다가 택배를 한번 열었더니 그때가 잊혀지지 않는 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들어온 금액 합쳐보니까 첫 택배가 400 얼마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 밥 숟가락 내려놓으면서 내가 지금 매일매일 가게에 나와서 번 돈보다 이거 하나가 더 많네?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바꿔야겠다. 온라인이다. 답례품 100개 가능해요? 단체 주문 300개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주문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하고 과감하게 홀 영업을 중단을 했죠. 그럼 그때 시기가 한 창업한 지 얼마나 되셨을 때? 8개월? 되게 빠르게 성장하셨네요. 저는 되게 더뎠다고 생각했는데 선배님들한테 얘기를 여쭤보니까 되게 빨리 자리 잡은 거다 그 정도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400만 원어치 주문 들어오셨을 때 기쁘기도 하셨지만 혼자 하시는 거다 보니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아무도 안 믿으시고 초창기 구독자분들만 믿으시는데 그 업소용 스탠드 믹서기가 있어요. 걔는 대용량이 돼요. 근데 제가 썼던 건 핸드 믹서예요. 핸드 믹서로 400개, 500개를 가정용 오븐으로 부었어요. 가정용은 많아야 25개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 피 같은 돈 60만 원 이거 한 달치 월세니까 거의 고민하다가 샀는데 그때부터는 좀 수월해졌죠. 저는 이런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약간 레퍼런스를 항상 찾아와요. 그래서 기획전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사진을 찍을 때 대표 사진 하나가 너무 중요한 요즘이라서 이렇게 다 찍어놓고 폴더를 좀 만들어놔요. 이건 제가 오타가 났는데 기념일? 기념일인데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들어놓고 그때그때 찾아서 뭐 들어오는 자연광이라던가 오늘 자연광이 좀 안 들어오면은 실내 조명 이용해서 찍을 수 있는 최선은 어떤 걸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조금 보면서 하겠습니다. 브랜드 인수 제안도 오셨다고 했는데 많이 왔는데 이나트 쿠키의 본질은 나만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또 이나트 쿠키를 두고 내가 돈을 많이 번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으로부터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이 돈일까를 생각한다면 돈보다는 내가 이만큼 해온 그 경험을 전략을 나와 같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강연도 해주고 실질적인 피드백도 좀 해주고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서 그런 제안들은 아직은 좀 다 고사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길도 있었잖아요. 근데 굳이 나눠주는 길을 선택한 이유는 좀 뭐예요? 제가 이 이나트라는 쿠키를 되게 여유 자금을 많이 가지고 이거 하나 말아먹어도 또다시 엄마 아빠가 뭔가를 일으켜줄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내가 한 결정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됐고 마이너스도 내가 다 감당을 했어야 됐고 넘어진 것도 일어나는 것도 다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쩌면 내가 가장 잘하는 걸로 할 수 있는 봉사라면 봉사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돈만 쫓는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한때 그런 오해를 많이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사장님들 모인 카페에서 글도 쓰시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도움을 받으려고 가입한 카페였어요. 왜냐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가 뭐야? 어쩌라는 거야? 아무도 안 알려주고 문자만 계속 오는 거예요. 사장님들 도와주세요. 이러고 저 25살 초보 사장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글을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다 내 딸, 내 아들 막 대하듯이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글을 보니까 그 카페 대표님이 카페 디저트 부문 칼럼 작가를 모집합니다 라는 공지를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칼럼 작가면 되게 대단한 분들이 해야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제 읽고만 있었는데 하나도 제가 보기에는 와닿질 않는 거예요. 애초에 자본금이 너무 두둑하신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몇 개나 해보신 분들이 성공기를 올리시는데 저걸 누가 모르나? 돈이 있고 경력이 있고 전략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되려 나같이 진짜 맨바닥에서부터 올라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발급하는 건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글은 내가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나 작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첫 글을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엄청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카페 대표님이 제 글을 카페 전체 공지에다가 그냥 걸어주셨더라고요. 이 카페가 가입자 수가 100만이 넘어요. 거의 200만에 가까운데 네. 제목이 첫 창업이 막막하지만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개인 카페의 비결. 기억에 남는 댓글 있으세요? 또 최근인데 어떤 어머님께서 저희 막내딸 아이가 자영업에 뛰어들어서 제가 너무 불안한 나머지 이 카페 저 카페를 가입해가지고 이 글을 읽었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딸아이에게 잘 전달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다셨는데 모르겠어요. 이유 모르겠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엄마는 엄마 우리 엄마는 약간 이러면서 좋은 부모님들이 참 많구나. 네, 사장님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이나트 쿠키 잘 되는 거 보시면은 뭐라고 하세요? 진짜 저희 엄마는 네 인생 네 거 너가 알아서 해. 근데 좀 약간 건망하는 케이스. 이렇게 다 보고 유튜브 다 보고 자세가 왜 그래? 어깨 좀 펴. 약간 이런 말을 해주시고 저희 언니도 그래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촬영할 때 한 번쯤 말하고 싶었던 게 언니 얘긴데 언니한테 미안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게 저한테 원래는 언니가 속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래서 원래 언니가 지금 네가 울산에서 하는 것 같은 것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 언니 꿈이 서울에 일을 접고 고향에서 커피도 내리고 쿠키도 만들면서 하는 거였어. 근데 넌 언니가 하려는 걸 다 해버리더라. 진짜 자매는 신기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되게 밝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뭐 미안한 거예요. 어쨌든 내가 서울에 오래 있었고 주 보호자는 언니밖에 없었으니까 언니가 쉽게 울산을 내려갈 생각을 못 했겠구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빨리 데뷔를 해서 빨리 뭔가 했더라면 이제 해서 데뷔시켰으니까 내려가야지 했을 건데 거의 20대 중반까지 거기에 있어 버리니까 그때 전화 끊고 약간 엉엉. 근데 그 유튜브 편집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럼 공부를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저하고의 그런 바이브나 성향이 맞는 분들만 구독을 해서 따로 그들의 롱폼을 좀 분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올리는 시간대, 요일, 그리고 그 사람의 채널을 보는 사람들의 성비 비율이나 연령층 이런 것들을 많이 체크를 해서 기본 데이터를 좀 많이 취합을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거기에서 카페나 디저트 뭔가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의 걸로 좀 줄였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쿠키를 판매하고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줄여나가면서 보다 보니까 눈이 좀 트였고 그거에 맞춰서 자막이나 편집 같은 걸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시즌 쿠키는 언제 오픈하는 거예요? 지금 텀블벅에 쫀득 쿠키가 올라가 있고 얘가 10일에 오픈을 해요. 구매 오픈을. 그래서 11일에 얘를 바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저희 쫀득 쿠키가 인기가 진짜 많아서 처음으로 공개 알람이 170이 넘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175명이 됐는데 네, 저희 쫀득 쿠키가 되게 생긴 것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좀 달라요. 다른 데들은 다 동결건조나 프루츠링, 오레오 이런 걸 넣으시는데 저희는 쉽게 얘기하면 저희 시그니처 쿠키 라인업을 그대로 쫀득 쿠키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르벤 쿠키에 들어가는 속재료를 이용해서 쫀득 쿠키를 만든 거고 마시멜로우라는 거 자체가 너무 달달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당도를 조절하고 이렇게 릴스도 매일매일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텀블벅에 올릴 샘플 사진을 저희는 쿠키 사진만 올리는 게 아니고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는지를 샘플로 만들어서 항상 꼭 같이 올려드려요. 저희 이너트 쿠키가 포장이 예뻐서 답례품으로 되게 유명해진 거라서 이런 작업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어쨌든 사장님이 책도 내시고 글쓰기도 꾸준히 하셨잖아요. 네. 글 쓰는 건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아하셨던 거예요? 네, 많이 좋아했었고 글짓기나 학교 다닐 때도 상을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이 제가 만약에 아이돌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당연하게 했을 정도로 좋아했고 일기 쓰는 걸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첫 책이 어떤 거예요? 사랑한 글자라고 지금 저 바로 뒤에 있는 빨간색 책이에요. 원래는 독립출판으로 제가 먼저 냈었는데 인기가 많아서 기성출판으로 다시 출판이 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았고 이별하고 그리워하는 모든 과정에 관련된 이야기가 전부 다 이게 저희 최근에 냈던 창업저서는 오늘도 달콤함을 굽습니다 라고 책 한 권으로 경험하는 개인 창업 실질적 도전기. 처음에 제가 어떻게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25살 제가 초보 사장을 어떻게 버텨냈는지 점점 사업이 성장하는 그 순서대로 다녔거든요. 인하트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꺼내서 글로 쓰는 작가가 마음속 정성을 담아 구워내는 쿠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해서 in heart 이렇게 해서 in heart 이렇게 됐어요. 사장님이 생각하신 네, 무조건 상호는 내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사람들이 오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작가니까 그게 평범하게 막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의미를 설명해드리면 쉽게 외우세요. 금세. 또 좋은 게 블로그를 하나 써주실 때도 서울에서 내려온 작가가 운영하는 이나트 쿠키 이렇게 써주시니까 그게 궁금해서 와보시는 분들도 꽤나 계셨거든요. 웬 서울 처자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진짜로. 걸그룹 이름 같기도 해가지고 이제 연습생 미네주에서 사업가 미네주로 변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이 무엇인지. 제가 뭔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이 연습생 미네주일 때는 결정 권한이라는 게 저한테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래 연습을 하고 싶은 것도 춤 연습을 하고 싶은 것도 위에서 하라는 거를 했어야 했고 최대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했다면 지금은 모든 걸 제가 다 컨펌하고 결정하고 소리를 낼 수 있고 진짜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다른 점이 아닌가. 거기에 제일 감사함을 느껴요. 그러면 만약에 연습생 때 미네주를 본다면? 얘야, 거기에 너무 목매지 말아라. 그게 세상의 전부가 진짜 정말 아니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으니까 나이에 너무 억압받지 말고 데뷔를 하고 안 하고의 인생이 뭔가 다 끝난 것처럼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내 삶을 전환하고 싶거나 약간 두려움을 깨고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좀 더 조언해 주시는 조언보다도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어떤 원동력으로 살아가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항상 꿈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이뤄내고 싶고 성취감을 이뤘을 때 그 느껴지는 그 감정이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한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꿈이 그냥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하는 것도 좋고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도 좋고 다 좋으니까 너무 정의 내리려고 하지 말고 꿈꾸는 일이 매일매일이라서 매일매일 꿈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나트였습니다. 네이버 최저가 치면 요새는 사실 도매 오늘 어떤 인터뷰 하셨는지. 오늘 저희 이거 오늘도 달콤함을 굽습니다 책 관련해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상대로 실질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같이 논해보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희가 그때 원래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었는데 진짜? 진짜요? 진짜예요? 뭐예요? 진짜 와요? 짱무수인 감자가 있는 감자는 누구 이거 가게에 붙여놔도 되는 건가요? 야, 이제 슬로건을 바꿔야겠어요. 기세장 증명서를 받은 고수식 쿠키 답례품입니다. 쿠키 정도.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운 감자가 있네요. 아니 근데 좀 감동이다. 뭘 이렇게 아니 아까부터 계속 만지작 하고 계셨는데
했죠? 뭐지? 했는데 내 거였구나. 붙여놓겠습니다. 네.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진짜. 난 그냥 감자가 아니야. 난 기세 감자. 기세 없으면 넌 그냥 감자. 높이 뛰어 더 강하게. 오늘도 멘탈은 단단하게. 기세 감자로 거듭나라. 너 기세 감자로 거듭나라.